전기 요금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동네 목욕시설의 난방비 부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영구가 밀락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동의 또 다른 수소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발전 회사 측이 아무런 대안 마련 없이 공사 계획만 늦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서구가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선 저심도 공법을 적용해 예산을 줄이고 착공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기 요금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동네 목욕시설의 난방비 부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24시간 냉장, 냉동으로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가게와 시장도 울상입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목욕시설. 3년 전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하이브리드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설치한 만큼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월분 전기 요금은 약 530만 원, 한 달 전보다 190만 원 더 나왔습니다. 도시가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1월분 요금은 35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최근 4개 가운데 2개의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2대를 멈추고 2대만 돌리고 하이브리드 보일러 2대만 돌리고 중간중간에 수동식으로 가스보일러를 가동해서 돌리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욕시설도 마찬가지. 1월분 도시 가스비만 1,900만 원으로 전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한 500만 원 넘게. 원래는 12월 달 설레 낑기고 나면 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손님이 없어요. 없는데. 24시간 물건을 보관하는 정육점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일정한 전기 사용량을 썼는데도 한 달 전보다 요금은 15만 원 더 나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안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팔아서 영업해서 공과금 내다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손님도 줄고 매출도 줄고 있지만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냉장과 냉동 설비는 끌 수 없어 마음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달에 나온 거 보니까 한 1.5배 정도 이렇게 올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난방비 와서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참 부담이 많이 스럽습니다. 자영업자의 에너지 비용 증가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인 밀락수변공원의 음주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수영구 의회가 금주구역 지정 조례를 만든 데 이어 구청도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 공사가 한창인 밀락수변공원입니다. 이곳을 이용한 방문객들의 인식은 어떨까? 수영구가 부경대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이용객의 연령은 20대가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 관계가 70%를 넘었고 토요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목적은 맛집이나 카페가 34%로 가장 많았고 포토존 사진 찍기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쓰레기 관리 미흡이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접근성과 주차 공간 부족도 불편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3%는 수변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방지였고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의 음주 자유 침해를 들었습니다. 이에 수영구도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는 이미 지난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시행 시기는 공원 복구 공사가 끝나는 올 여름 이전이 유력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또 수변공원에 알맞은 이제 그런 정책들을 그 연구진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변공원을 이제 좀 건전하고 가족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한편 이번 연구는 수영구가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밀락 수변공원을 이용한 만 19세 이상 관광객과 지역 주민,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3차례 설문조사를 벌여 이 중 286부를 유효 설문지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이후 60년 동안 지역 발전이 가로막혔던 감천동에 또 다른 수소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이미 전해드렸었는데요. 발전회사 측이 아무런 대안 마련 없이 공사 계획만 늦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사업 재검토나 주민들 불만을 다독일 지역사업에 대한 답변도 없이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감천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할 지자체는 주민 민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지자체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이 당초 3월까지 계획된 공사가 어렵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미 공사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2년 연기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사업 재검토가 아닌 단순한 공사 연기인지 한국남부발전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공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진행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사실. 근데 조직도 정비되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사구청 측은 어떨까? 구청 측은 올해 전략사업과까지 신설해 지역 현안에 감천동 수소발전소 문제를 포함시켜 추진해왔는데 현황 취재를 시작하자 3월쯤 한국남부발전과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주민 요청 사항과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8개월 전과 변함이 없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주민들 민원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감천동 밀집 주택가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구와 발전회사는 물론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강서구가 저심도 공법을 적용해 예산을 줄이고 착공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을 출발해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 녹산공단까지 13.47km를 잇는 하단 녹산선입니다. 11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조성 등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을숙도부터 고가다리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이 중 5개 역은 명지국제신도시를 통과합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정거장 지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부산시와 강서구에 따르면 하단 녹산선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했을 경우 예타 신청안에 비해 65% 증액된 1조 7,89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단 녹산선은 예타가 통과됐고 이제 올해 기본 구상을 마치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규정상 예타를 통과할 때 그 금액의 15% 범위에서만 사업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지하화는 돈이 많이 듭니다. 강서구는 구예산 5천만 원을 들여 하단 녹산선 지하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최소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은 지하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을 얕게 파는 저심도 공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절차를 줄여 공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15% 범위 안에서 예타를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다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와 착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우리 강서구는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심도 공법을 통한 지하화 방안이 실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3시 10분쯤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연제구 의회 구의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영도 태종대 앞바다에서 29톤 규모의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유람선에는 승객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경은 이들을 구조한 뒤 유람선도 예인 조치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각종 정책 규제와 인센티브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 탄소 배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지역에 있는 영세 서비스 업체들은 어떨까요? 부산 서비스 업체 10곳 중 7곳은 탄소 배출 줄이기에 별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영도의 한 카페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면 1,000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용 중인 일회용 컵도 환경을 생각해 친환경 생분해 성분입니다. 일반 제품보다 2~3배 가까이 비싸지만 빨대나 냅킨도 모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친환경적으로 조금 인식을 시켜드리고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손님들한테 인식을 조금 개선시키면은 한 명 한 명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심각해진 기후변화에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동참하려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나 크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도민세 친환경이니까 전기세니 무세니 전부 다 오른다 하는데 사실이요. 재활용 정보는 나요.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는 거를 굳이 바꿔서 이렇게 경비를 우리가 더 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합니다. 부산연구원이 부산의 서비스 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 이행 여부를 조사했는데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고 추후 대응 계획이 없거나 관심조차 없다는 응답이 75.5%를 차지했습니다. 10곳 중 7곳은 탄소 중립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로는 설비 투자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고 정책 지원 부족과 정책, 규제의 불확실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랑 종이컵 이런 거 안 쓰고 환경에 좀 도움되는 그런 제품을 썼을 때는 세금 감면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금 낼 때 전부 다 힘들어하는데. 환경단체는 서비스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괄적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업종별로 탄소 배출량과 그 가정을 파악하고 분석한 뒤에야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LED 조명 같은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매칭을 해서 그러한 업종에 따른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부산은 전체 사업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71%가 숙박, 음식점, 운수창고업 등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탄소 줄이기에 자발적인 참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책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남구의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섬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논란 끝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시가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사업 부지 대부분을 수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이기대 공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연말 이 일대를 비롯해 해운대 동백섬 유원지 등 사유지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그 면적만 3만 6천여 제곱미터로 6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부지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해온 해상 케이블카 사업 부지도 포함됐습니다. 이곳 이기대 공원의 해상 케이블카 사업 부지 중 부산시에 수용되고 남은 곳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과 주차장 등 약 8,3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대로라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해상 케이블카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케이블카로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근데 그거 지금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겨서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부터 자연만 해소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거고. 여하튼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환영할 일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섬을 잇는 길이 4.2km 구간을 운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고 지난 2019년 6천억 원을 들여 사업을 재추진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논란 일자 시는 연구기관에 사업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19로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값이 통상적으로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는 수용한 공원 부지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녹지를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은 맞다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컨벤션 건물의 활용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6년여간 끌어온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과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원이나 운동시설이 없는 마을에서 학교 운동장만큼 좋은 공간은 없을 텐데요. 코로나19로 닫혔던 학교 시설들이 다시 열리고는 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개방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617곳 중 70여 곳은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가진 학교 500여 곳 중 절반가량 역시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78% 정도가 개방됐지만 개방 비율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중심부에 있다든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는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많으시죠. 근데 개방이 되냐 안 되냐,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사이의 만족감이나 이런 건 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이 주민들에게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이용 중 발생하게 될 시설 훼손과 이용자 피해, 각종 사건 사고의 책임이 모두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설 관리 비용과 인력 역시 큰 부담입니다. 최근 부산시 의회는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각 학교들이 부담 갖지 않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 보수 비용과 관리 인력 인건비,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 등을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에는 포상하는 근거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좀 개방을 해라라는 그런 조례였다고 하면 이번 조례는 부산시에서 주도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인력 지원 또 보험 같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책임을 질 테니 학교에서 좀 적극 개방을 해주십시오 하는 협조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가 좀 지역 사회화 되는데
조금 더 개방감을 가지고 좀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의 이 같은 조례 마련에 부산시 교육청도 규칙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는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15일 부산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두 기관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내 친환경 실천 장려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서구 충무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월 10일 취약계층의 산뜻한 봄맞이를 위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겨울 이불을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삼동 한세마을 자원봉사 캠프는 지난 2월 14일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김선희 새마을 문고회 부회장의 재능기부로 임의용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년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용구 밀락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밀락동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행정민원실 틈새 공간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백산마을 우리는 19데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해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